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신 대비 강좌 창비 교과서 지문인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 구성을 보면요. 시작 부분에 보면 밀린 밥값을 떼어먹고 공사판을 떠난 영달 그랬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도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덕적으로 밀린 밥값을 떼어먹고 공사판을 떠난다. 조금은 바람직하지 못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뭐냐 하면 그 소외받은 계층이다. 소외당한 계층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등장인물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영달이란 등장인물 그리고 정씨라는 등장인물을 만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동행을 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동행이라는 것은 소외당한 사람들끼리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전개 부분을 봐보시면 삼포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자, 제목 자체가 삼포인데요. 삼포. 지문을 읽어 나가면서 삼포의 상징성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를 타기 위해 감천으로 가던 중 영달과 정씨는 술집에서 도망친 백화. 여러분들, 술집 작부란 얘기입니다. 백화는 술집 작부란 얘기인데, 이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소외당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 그래서 술집 작부가 등장을 합니다. 어쨌거나 세 명이 함께 동행을 하더라. 그 다음 절정 부분을 봐보면요. 이 작품은 지금 위기 단계가 없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소설 구성 단계에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면 위기라는 것은 새로운 사건의 등장, 새로운 갈등의 발생을 위기라고 하는데 이 작품은 하나의 갈등, 하나의 중심 사건으로 다루어져 있기 때문에 위기 단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정 부분을 봐보시면 백화가 영달에게 호감을 느껴 자신의 고향으로 함께 가자는 제안을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자신의 고향으로 함께 가자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정착에 대한 제안. 정착. 이제 정착을 해서 살자라는 정착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달은 이를 거절한다. 정착을 거절하고 떠돌이의 삶을 수용한다라는 얘기고요. 백화는 홀로 떠난다. 자, 마지막 결말 부분 봐보면 한 노인에게서 여기서 한 노인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험을 칠 때 정보 전달자다. 정보 전달자다 이런 식의 의미들을 가져주시면 되겠고요. 공사판으로 변한 삼포의 소식을 듣게 된 정씨는 마음의 정처. 여기서 마음의 정처라는 것은 어떤 지향점, 안식처. 그런 안식처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전체 구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가지는 작품인데 여러분들 1970년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죠? 1970년대라는 것은 산업화,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 그래서 현대소설 자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주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작품은 사회, 개인을 억압하는 주체가 산업화, 근대화. 그래서 그 산업화, 근대화 때문에 어떻게 된다? 고향을 잃고 떠도는. 그러니까 정착의 터전을 잃어버린. 결국 나쁜 놈은 누구라고요? 산업화, 근대화.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는 어쨌거나 고달픈 인생을 대변하는 정씨와 영달, 백화 이런 사람들은 소외된 계층을 다루고 있더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소외된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지? 서로를 이해하고 정을 나누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정을 나눈다라는 것은 결국 유대감, 연대감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대감, 연대감.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끼리의 유대감, 연대감을 통해서 현실 극복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이 작품의 중요한 의의가 무엇이냐 그러면 소외된 계층을 바라보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 그래서 그 문학 작품이라는 것이 경제적 갈등을 다루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경제적 갈등의 내용이 항상 소외된 계층에 대한 따뜻한 그런 이 시선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 현대문학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작품은 단편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갈래를 봐보니까 현실 비판적 사실적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사실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현실을 있는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현실을 있는 그대로라는 것보다는 조금 의미를 확장해주면 추악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네, 이런 것들이 사실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작품은 따뜻한 내용들이 없어요. 물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등장인물들이 그 근대화나 산업화에 의해서 억압받는 소외된 사람들, 그래서 추악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다룬다, 이런 것들을 사실적 성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러니까 작가의 개입이라든지 작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관점이 나오고요. 시간적 배경이 1970년대 겨울인데 70년대라는 것은 산업화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겨울은 당연히 마이너스의 의미가 되겠지. 그렇다면 마이너스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 산업화 근대화가 개인을 억압한다. 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은 시골길과 감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주제는 떠내기 인생의 애환, 연대의식. 자, 여러분들 일단은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다루고 있고요. 소외된 삶의 모습. 그 다음에 결국은 작가의 주제의식이라는 것은 소외된 사람들의 연대의식. 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밖의 서술자 그랬으니까 3인칭 시점은 무조건 서술자가 작가 자신이야. 작가 자신. 그래서 작가의 시선에서 의식과 행동을 전달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1970년대 사회 현실에 대한, 그러니까 근대화 산업화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 그래서 1970년대라는 것은 어쨌거나 산업화 근대화, 그래서 삶의 터전인 농촌 공동체가 급속하게 해체되고 있다.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들이 생겼다. 산업화에 의해 소외된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작품의 계절적 배경은 겨울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를 봤을 때 춥고 황량한 계절을 겨울이라고 한다면 결국 소외된 삶의, 힘겨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장소의 이동. 자, 이 작품은 장소의 이동, 공간의 이동에 의한 그 서사 전개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장소의 이동, 공간의 이동에 따른 서사 전개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들판에서 국밥집으로, 국밥집에서 소나무 숲으로, 이런 공간의 이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판이라는 공간이라는 것은 정착의 공간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다음에 국밥집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정씨와 영달은 백화를 잡아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제안을 받는다 그랬는데, 예, 못 가진 사람들, 경제적인 궁핍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례를 준다라는 것은 귀가 솔깃하게 들려지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기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연대감을 가질 것이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소나무 숲에서 정씨와 영달이 백화를 만나고 세 사람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공간의 이동들이 나타나는데요. 초가에서 김천으로 가는 길 김천역 대합실까지 세 사람이 불을 지펴서 몸을 녹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어? 연대의 가능성. 예, 그래서 공감을 하면서 연대의 가능성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김천으로 가는 길에서 눈길에 발이 핀 백화를 영달이 업고 그러니까 앞에서 국밥집에서 그 백화가 어디 있는가를 알려주면 살해를 하겠다라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지만은 없는 사람들끼리 연대감을 느끼는 모습들. 그 다음에 김천역 대합실이 나오는데요. 김천역 대합실, 변해버린 삼포의 소식. 그러니까 정착의 가능성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산업화에 의해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상실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은 봐보면 영달, 정시, 백화가 나오는데요. 전부가 소외된 사람들. 그래서 그 첫 번째 영달 떠내기 노동자라고 했으니까 삶의 터전 상실했고, 정시도 교도소에서 나와 공사장 노동을 하다가 그랬는데, 여기서 교도소에서 나와 아우 나쁜 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소설은 무조건 현실을 욕을 해야지 개인을 욕을 하면 안 됩니다. 가령 현진건의 고향이란 소설을 보면 부모가 딸을 술집 작부로 팔아먹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부모가 나빠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까지 유각에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현실을 고발한다. 그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정씨를 욕할 것이 아니라 왜 정씨가 교도소에 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 더러운 현실, 그렇게 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백화도 술집 작부라 그랬는데, 이런 술집 작부 역시 소외된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고향을 떠나 타지를 떠돌며 떠내기 삶을 살아가는 고단한 처지, 전부가 소외된 삶을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달은 발을 빈 백화를 업어준다. 연대. 그 다음에 정신은 약간의 보조적 인물인데요. 이제 유랑의 신세를 청산하고 조금 정착의 가능성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화는 자기 몫의 시루떡에서 절반을 내어준다. 예,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연대감. 이제 이 사람들이 연대감을 가지게 된다라고 무조건 이런 쪽에서만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연대감, 유대감을 느끼고 있더라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산업화 시대를 다루는 작품들의 특징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 익명성이 나타납니다. 익명성. 지금 본명은 이점례인데요. 이점례라는 이름을 감추고 백화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 자기의 본 모습을 숨기는 익명성이 산업화의 한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질을 감추는 이름, 익명성.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본질을 드러낸다. 이런 것들이 공감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영달과 정색에 자기 본명을 밝히는 것은 진정한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유대감을 느끼는 장면.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유대감, 이 작품 주제 의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삼포의 변화에 담긴 의미가 이 작품에서 중요한데요. 일단 삼포라는 것은 정시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고향, 안식처, 지향점을 의미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바다였고 고기잡이를 하고 감자를 매는 곳, 추억 속의 공간이죠.
그런데 현재는 육지로 변해버렸고 트럭이 다니고 공사하는 곳, 산업화에서 모든 삶의 환경들이 변해버렸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의 정처였다면 더 이상 위안을 주지 못하는 곳, 그래서 결국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작품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화 근대화 때문에 마음의 안식처를 잃어버렸다. 마음의 안식처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소외당한 사람들의 고단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예,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본문 학습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산포 가는 길인데요. 영달은 예, 주인공 이름이고요. 소외된 삶. 어디로 갈 것인가 궁리 보면서 잠깐 서 있다. 여러분들, 어디로 갈 것인가? 지향점이 없다. 새벽의 겨울바람, 여러분들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이 겨울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매섭게 불어왔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 배경을 나타낸다라기보다는 이런 것들 자체가 고단한 삶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들 내주시고요. 밝아오는 아침 햇빛 아래 헐벗은 들판이 드러났고 곳곳이 얼어붙은 시냇물이나 웅덩이가 반사되어 빛을 냈다. 바람 소리가 먼 데서부터 몰아쳐서 그가 섰는 창공을 베면서 지나갔다.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수십여 그루씩 들판가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뭐라고요? 묘사가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넉 달 전에 이곳을 찾았을 때 한참 추수기에 이르러 있고 이미 공사는 막판이었다. 곧 겨울이 오게 되면 계속해서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공사가 새봄으로 연기될 테고 오래 머물 수 없으리라는 것.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표면적으로는 보면 공사판을 찾아 떠도는 영달의 삶을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삶의 어떤 그 정착지를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는 진작부터 예상했던 터였다. 아니나 다를까 현장 사무소가 사흘 전에 문을 닫았고 영달이는 밥집에서 달아날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여러분들, 무엇이라고요? 밥집에서 달아날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여러분들, 밥값을 떼먹고 도망을 가야 한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부정적 인물형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부정적 인물의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현대소설은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고 사회가 개인을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하고 있다. 이런 모습도 현실을 욕을 하려고 덤벼들어야지 그 개인을 욕을 하려고 덤벼들면 안 됩니다. 누군가 밭고랑을 지나오고 있었다. 여러분들, 여기서 누구 또 다른 인물, 보조적 인물인 정씨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해가 떠서 음지와 양지의 구분이 생기자 언덕의 그림자나 숲의 그늘로 가려진 곳에서는 은흙이 부서지는 버스기는 소리가 들렸으나 해가 내리쪼인 곳은 녹기 시작하여 붉은 흙이 질척하였다. 다가오는 사람이 숲그늘을 벗어났는데 신발 끝에 벌겋게 불어올라온 진흙뭉치가 걸을 때마다 뒤로 몇 점씩 흩어지고 있었다. 그는 길가에 우두커니 서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 영다리 쪽을 보면서 왔다. 그는 키가 훌쩍 크고 영다리는 작달막했다. 그는 팽팽하게 불러오른 냉꽁이 배낭을 한쪽 어깨에 느슨히 걸쳐매고 머리에는 개털 모자를 귀까지 가려 쓰고 있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내용상 전개 방식이 뭐라고요? 묘사. 그래서 행동 묘사도 있고 외양 묘사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문제로 만들어질 때 서술상의 특징에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묘사, 행동 묘사, 외양 묘사가 들어있더라.
그 다음에 중약 부분 줄거리가 들어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영달은 공사가 중단되자 밀린 밥값을 주지 않고 달아났다가 길에서 우연히 정씨를 만난다. 정씨는 교도소에서 나와 고향인 삼포로 가고 있다. 함께 길을 걷던 그들은 국밥집에 들르고 국밥집,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방식이 나타납니다. 술 시중을 들던 백화라는 여자가 도망친 이야기. 자, 언뜻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부정적이라고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의해서 억압받는 개인들의 모습. 작년 겨울에 어디 있었어? 들고 있던 국그릇을 내려놓고 영다리는 언제요? 하고 나서 작년 겨울이라고 재차 말하자 끌끌 웃기 시작했다. 좋았지. 정말 대전에 있었습니다. 옥자라는 애를 만났었죠. 그땐 공사장에서 별 볼 일도 없고 노임도 싫었어요. 여러분들 조금 또 낯선 어휘가 하나가 나오죠. 낯선 어휘. 노임, 노동임금이란 얘기입니다. 살림을 했군. 어디 있는 여자였어요. 애도 하나 가질 뻔했었는데 지난번에 내가 실직을 하게 되자 돈 모으면 모여서 살자. 여러분들 어쩌면 애도 하나를 가질 뻔했지만은 결국은 돈이 없어서 이별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 어쨌거나 근대화 산업화가 이렇게 소외된 삶의 모습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고요. 서울로 식모자리를 구해서 떠나갔죠. 하지만 우리 같은 떠돌이가 언약 따위를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우리 같은 떠돌이가 언약 따위를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들 자조적 표현이 나오는데 결국은 그 심리적 위축감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밤에 혼자 자다가 일어나면 그 애 때문에 남은 밤을 꼬박 세우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자를 아직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사랑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정씨는 흐려진 영다리의 표정을 무심하게 쳐다보다가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조용하게 말했다. 사람이란 곁에서 오랫동안 두고 보지 않으면 저절로 잊게 되는 법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무엇이 나오고 있어?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는 모습들. 길 안으로 나갔던 뚱뚱이 여자가 호들갑을 떨면서 돌아왔다. 아유 어쩌나 눈이 올 것 같아.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고 바람이 부는군. 이놈의 두상이 꼴에 도중에서 가다 말고 돌아올 게 분명하지. 자, 이놈의 두상 그런데 이놈의 두상 아마도 술집 작부를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정씨가 뚱뚱보 여자의 계속될 수다를 막았다. 월출까지는요 한 60리 돼요. 자, 옛날에 십리길이란 것은 남자가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 그럼 60리라는 것은 이 걷는다면 6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말합니다. 버스는 있나요? 오후에 2대쯤 있지요. 인연을 딱 잡아갖고 막차로 돌아올 텐데, 자, 인연 계속해서 백화 이야기고요. 어디까지 들어가시오? 영다리가 말했다. 바다가 보이는 데까지. 바다 멀리 가시는군. 요 큰 길로 가실 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큰 길로 가실 거요? 지금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백화를 어쨌거나 잡아야 된다. 그래서 네가 큰 길로 간다면 백화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여자는 의자에 궁둥이를 붙인 채로 앞으로 다가 앉았다. 부탁 안 합시다. 가다가 22쯤 되고 머리는 긴데다 왼눈 쌍꺼풀인 계집년 그랬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지금 외양 묘사를 통한 인물의 정보 제시, 계집년을 만나면 케어바스 좀 잡아오시오. 네, 현금으로 딱 10,000원 내리다. 자, 현금으로 딱 10,000원 내리다. 여러분들 어쨌거나 이 경제적 궁핍을 겪는 사람들한테는 귀가 솔깃한 이야기가 되겠지.
정씨가 빙그레 웃었다. 영다리가 자신 있다는 듯이 기세 좋게 대답했다. 그렇게 하시오. 대신에 데려오면 꼭 10,000원 내야 합니다. 밤 내다뿐이요. 예, 하룻밤 푹 묵었다 가시구려. 좋았어. 예, 어쨌거나 여러분들 백화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들은 일어났다. 문을 열고 나오는 그들의 뒷덜미에 대고 여자가 소리쳤다. 머리가 길고 왜 눈 쌍꺼풀이에요? 잊지 마시오. 해가 낮은 구름 속에 들어가 있어서 주위는 누런 색안경을 통해서 내다본 것처럼 뿌옇게 보였다.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오늘 글은 묘사의 전개 방식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바람이 읍내의 신장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시대상을 반영하는 어휘가 됩니다. 요즘은 포장도로라든지 아스팔트 길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하지 신장로라는 말을 하질 않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현대 소설의 주된 갈등이라고 했을 때 그 사회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시대상을 드러내는 신장로 같은 어휘를 놓치지 마시고요. 한복판에서 회오리 기둥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들은 고개를 쳐박고 신장로를 따라서 올라갔다. 영다리가 담배 한 갑을 샀다. 들판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다. 자, 계속해서 묘사를 통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묘사를 통한 분위기 조성. 오늘 이 작품의 주된 전개 방식은 묘사다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그들이 마을 외곽의 작은 다리를 건널 적에 성긴 눈발이 나르기 시작하더니 허공에 차츰 흰색이 박박해졌다. 한 서무치 남짓한 작은 마을을 지날 때쯤에서는 큰 눈송이를 이룬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렸다. 자, 이런 한방눈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삶의 고단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삶의 고단함. 눈이 찰지어서 걷기에는 그리 불편하지 않았고 눈보라도 포근한 듯이 느껴졌다. 그들의 모자나 머리카락과 눈썹에 내려앉은 눈 때문에 두 사람은 갑자기 노인으로 변해버렸다. 예, 눈 맞았다는 얘기고, 도중에 그들은 옛 원님의 송덕비를 세운 비각 앞에서 잠깐 쉬어가기로 했다. 그 앞에서 신장로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던 것이다. 예, 갈림길이 나와 있습니다. 갈림길. 그래서 월출로 가는 길도 있고 김천으로 가는 길도 있고 갈림길이 있는데, 그 삶의 정착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끊임없이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함석판에 페인트로 쓴 이정표가 있긴 했으나 녹이 슬고 벗겨져 잘 알아볼 수도 없었다. 그들은 비각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 정시간으로 올려다보며 감탄했다. 야, 그놈의 눈송이 탐스럽기도 하다. 풍년들겠군. 그랬는데 옛날 사람들은요, 그 눈이 많이 내리면 그 풍년이 든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었습니다. 눈 오는 모양을 보니 근심 걱정이 싹 없어지는데, 처음엔 기분도 괜찮았지만 이렇게 오다 가는 길 가기가 그리 쉽지 않겠는걸. 여러분들 어쨌거나 삶의 고단함까지 가는 데까지 가고 내일 또 갑시다. 저기 누가 오는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중절모를 깊숙이 내려선 노인이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다. 노인의 모자챙과 접힌 부분 위에 눈이 빙수처럼 쌓여 있었다. 정씨가 일어나 구복하면서 영감님, 길 좀 묻겠습니다요. 물었슈? 월출 가는 길이 아래입니까? 저 윗길입니까? 윗길이긴 하지만 제 고개 아무래도 수월치 않을 거야. 아마 교통도 두절될 모양인데 그만큼 눈이 많이 내리고 있다는 얘기고요. 아랫길은요, 거긴 월출 쪽은 아니지만 골셋을 지나면 감천이라고 나오지. 감천. 영다리가 물었다. 감천에 철도가 닿습니까? 여러분들 어쨌거나 철도. 이 정씨는 고향, 마음의 안식처인 삼포를 찾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따따마다. 그럼 감천으로 가야겠구만. 정씨가 인사를 하자 노인은 눈이 가득 쌓인 모자를 위로 들어 보였다. 길을 걷다 소나무 숲에서 우연히 백화를 만난, 그래서 백화를 만납니다. 정씨와 영달은 백화 또한 집으로 가는 중임을 알게 된다. 세 사람은 기차역에 있는 감천항을 함께 동행을 하고, 여러분들
만 원의 기가 솔깃한 제안보다는 함께 동행을 합니다. 언론을 녹일 겸 언몸을 녹일 겸 찾아든 초가에서 자, 공간적 배경은 초가다. 초가 공간적 배경 초가다. 살아온 내력을 이야기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살아온 내력이란 것은 뻔한 얘기들이죠.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소외를 겪게 되었는가.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았다. 눈은 더욱 새하얗게 돋보였고 사위는 고요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장작 같은 걸 피우고 있는 거다.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 세상이란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 험난한 세상살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험난한 세상살이. 정신은 벗어서 불가에다 쬐고 있던 잠바를 입으면서 중얼거렸다. 어둡기 전에 어서 가야지. 그들은 일어났다.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씩 덮었다. 산천이 차츰 희미하게 어두워졌다. 새들이 이리저리로 깃을 찾아 숲에 모여들고 있다. 영다리가 백화에게 물었다. 그래, 이제는 어떡할 셈이요? 집에 가면. 그러니까 집에 가면이라고 질문을 하는 의도는 그 만 원에 대한 욕심은 버렸다라는 얘기겠지. 왜냐하면 초가에서 서로의 삶의 고단함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똑같이 소외당한 사람들이다라는 걸 자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익을 탐하지 않겠다. 예, 계속합니다. 백화가 대답을 않고 웃기만 했다. 정씨가 말했다. 시집 가야지 뭐. 시집은 안 가요. 이제 와서 무슨 시집이에요. 조용히 틀어박혀 집의 농사나 거들지요. 동생이 많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얘기. 현대 소설은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다루고 있고 사회가 억압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술집 작부가 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다라고 욕을 할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이 시집이라든지 이런 소박한 꿈을 포기를 하고 가정의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고단한 삶의 모습,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은 이야기를 거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처있던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버렸다. 그랬는데 발이라도 삐었는지, 자, 발이라도 삐었는지. 이 작품에서 영달과 정씨의 유대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영달이 백화와의 그 유대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백화를 업고 길을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눈길을 걷는다는 것이 혼자 걷기도 힘들지만은 백화를 업고 간다. 없는 자들은 없는 자들끼리의 유대감을 통해서 현실을 극복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다리가 달려들어 싫다고 부딪히는 백화를 업었다. 여러분들 좋게 말하면 따뜻한 마음이고요.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유대감, 연대의식. 자, 이런 단어 기억해 주시고요. 백화는 영다리의 등에 엎이면서 말했다. 무겁죠? 영다리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라 생각하니 영다리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자, 여러분들 앞쪽에서 어쩌면 옥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뻔도 했다 그랬는데 먹고 사는 것이 고달파서 가정을 꾸리는 것을 포기를 했었는데 이 백화도 똑같이 힘든 삶의 모습들. 그래서 이 연민의정 이런 연민이란 정서 태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어깨가 참 넓네요. 한 3사람쯤 없겠어. 대기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고. 여러분들 근수 조금 웃기는 이야기죠.
옛날에는 소나 돼지를 살 때 몇 그램 주세요가 아니고 한 근, 두 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람의 몸에다가 돼지나 소처럼 근수, 그러니까 조금 웃기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조금은 시대상을 반영하는 어휘입니다.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심장로가 있던 시절까지는 몇 그램이라는 것이 아니고 근수를 이야기를 했었다. 그들은 7시쯤에 감천읍내에 도달했다. 이제 공간적 배경이, 감천읍내가 공간적 배경이 됩니다. 마침 장이 섰었는지 파장된 뒤인데도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다. 전 부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고운 국 냄새가 풍겨왔다. 영달은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정서적 유대감. 자, 산포 가는 길에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될 말들, 정서적 유대감이란 말을 절대적으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그러니까 아직은 고통이 남아있다라는 얘기고요. 정씨가 백화에게 물었다. 어느 방향이요? 그러니까 너는 어디 가는 기차를 타고 떠날 것이냐? 전라선이에요. 나는 호남선 쪽인데 여비는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비라는 것이 돈을 말하는 건데, 영달과 정씨도 돈이 궁핍한 처지는 마찬가지겠지만 앞에서 보면 밥값도 떼어먹고 도망을 쳤거든요. 그런데 백화의 여비, 돈을 걱정한다는 것은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고 가면 돼요. 여비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술집 작부로 일을 했지만 나 돈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팥시루떡. 자, 어쨌거나 소재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서로에 대한 연민도 있겠지만은 유대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재로서 또 팥시루떡이 나옵니다. 백화가 자기 몫에서 절반을 떼어 영다리에게 내밀었다. 그러니까 자기도 배가 고프겠지만은 이 여비가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라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드세요. 날 업고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예, 감사와 배려.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자, 여기서 고향이 어디입니까? 삼포, 정신적 안식처, 마음의 고향.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미안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여기서 백화의 고향이죠. 삼포를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영달과 정씨도 떠돌이 삶을 살아가는 건데 이 백화의 고향에 함께 가면 그래도 자기가 조금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따뜻한 마음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야 삼포로 가는 길이지만, 그러니까 나야 삼포로 가는 길이지만 그래도 정씨는 마음의 고향, 정신적 지향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달에게 나는 정신적 고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건데 니는 딱히 갈 곳이 없으면 백화의 제안을 수용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씨도 영달이에게 권했다. 영달이는 흙이 득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대합실에서 여러분들 공간적 배경, 예, 감천읍의 대합실입니다. 정씨가 영달을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여비 있어?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이 한 1,000원쯤 있으니까 어디로 가려고?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여러분들 뭐라고요? 예, 떠돌이 삶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삶의 지향점이나 정착지가 없는 떠돌이 삶의 모습, 일자리가 있는 데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다. 정씨는 대합실 나무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안전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루 인연이 닿아서 말뚝박고 살게 될지 이런데 아주 떠내길 신세 청산하고 봐야지. 그러니까 떠내길 신세를 청산해라 라는 얘기는 그 백화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다리는 시무룩해서 역사 밖을, 여기서 역사라는 것은 그 역의 대합실 얘기고요.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백화는 뭔가 수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다. 영다리가 물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산포를 같이 가실라우? 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산포를 같이 가실라우? 그러니까 어차피 니도 정착지가 없다면 그냥 내하고 같이 가자. 어쨌든 영다리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00원짜리 2장을 꺼냈다. 여러분들 비상금 1,000원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비상금 1,000원 전체를 백화에게 주겠다. 인정 배려심이죠. 인정 배려심, 따뜻한 마음. 다 같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없는 사람들끼리 인정, 배려심, 따뜻한 마음. 저 여자를 보냅시다. 영다리는 표를 사고 삼립빵 2개와 찐달걀을 샀다. 그래서 영다리는 비상금도 통째로 털어내고요. 그 다음에 또 떠나는 백화를 위해서 삼립빵 2개, 찐달걀, 따뜻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린 뒷차를 탈 텐데 잘 가시오. 영다리가 내민 것들을 받아주는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러니까 이 잠시나마 연대의식을 느꼈던 사람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아쉬움의 표현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산포로 갑니다. 그게 내 고향이요. 자, 내 고향. 어쨌거나 아직은 마음의 지향점이 남아 있습니다. 영다리 대신 정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다. 백화가 보퉁이를 들고 일었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 이점례예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70년대 그 산업화, 근대화를 다루는 작품들에는요, 익명성이 드러나는데, 익명성이라는 것은 본질을, 이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화라는 자기 본질을 숨기는 모습. 그런데 이점례 이제 본질을 드러내고 있더라.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종의 산업화 극복 가능성에 대한 암시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들은 나무의자에 기대어 1시간쯤 잤다. 깨어보니 대합실 바깥에 다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기차는 연착이었다. 요즘은 KTX 같은 것이 뭐 연착이 그렇게 잦지는 않겠지만 옛날은 그 무궁화라든지 보통 무궁화 기차도 있었고 비둘기호도 있었는데 옛날은 연착이 좀 많았습니다.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더니 더욱 필요해졌던 것이다. 영다리가 혼자 말로 쳇 며칠이나 된대나? 뭐라고? 아니요, 백화란 여자 말이요. 저런 애들 한 사날도 촌생활 못 벽여내요. 그러니까 술집 작부도 힘들지만은 촌생활도 역시 힘들다. 사람 나름이지만 하긴 그럴 거요. 요즘 세상에 1, 2년 안으로 인정이 휙 변해가는 판인데 정시 옆에 앉았던 노인 여러분들 노인 자 뭐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정보 전달자.
그러니까 지금 얘들은 마음의 안식처인 그 삼포를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삼포에 대한 정보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의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왔다. 어디 일들 가시오? 아니요,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고 아십니까? 알지? 거기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불도저. 삼포에서 어디 공사 벌일 때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나 잡고 감자나 매는데요. 자, 이건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기억 속의 과거의 삼포의 모습.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10년. 노인은 그렇게 했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도 마루.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놓고 추럭 트럭이란 얘기입니다.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고. 이것이 무엇의 모습? 현재의 모습이죠. 현재의 모습. 변해버린 삼포의 모습이고 산업화에 의해서 변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자성어 중에서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자 그대로 봐주면 뽕나무밭이 변해서 푸른 바다가 된다. 상전벽해, 모든 것이 못 알아볼 정도로 확 달라지는 걸 상전벽해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요? 낸들 하나 관광 호텔을 여러 채 짓는다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대.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가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가 장까지 들어섰는 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변화된 사회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네는 그대로가 있을까요? 그대로가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이다 장까지 들어서는 걸.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파도 위로 신장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였어?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여러분들,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자, 앞에서 작품 개관을 설명을 할 때 이 작품은 현실 비판적 사실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그 현실 비판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그러니까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현실 비판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다리가 말했다. 잘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그때 기차가 도착했다.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왜? 마음의 정처. 그러니까 뜨돌이 삶을 살지만은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뭔가 정착의 공간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 마음의 정처마저 이제 잃어버렸다. 근대화 때문에. 어느 결에 정씨는 영다리와 똑같은 입장. 그러니까 소외된 삶의 모습. 기차가 누운발이 날리는 어둠을 향해서 달려갔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계속해서 묘사를 통해서 그 내용이 전개가 되어 있었는데, 마지막도 묘사를 통해서 분위기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암시적 결말 처리, 이런 정도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삶을 상징한다, 그렇게 잡아 주셔도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 요약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바쁘게 조금 달려온 느낌이 있고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강의라는 것을 그렇게 오랜 시간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스피드하게 수업을 전개를 했다라는 거 양해를 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어쨌거나 공간의 이동, 장소의 이동에 따른 서사전개가 이루어지는데,
들판에서 국밥집으로, 국밥집에서 소나무 숲으로, 소나무 숲에서 초가로, 초가에서 감천으로 가는 길, 그리고 감천역 대합실까지 장소의 이동, 공간의 이동에 따른 서사 전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서는 그냥 영달과 정씨가 만나는 거고요. 국밥집에서 귀가 솔깃한 이야기, 야, 이상한 여자 하나 잡아오면 돈 줄게 라는 귀가 솔깃한 이야기. 그 다음에 소나무 숲에서 백화를 만나게 되었는데 함께 동행을 하더라. 귀가 솔깃한 제안 대신에 동행을 하더라. 그 다음에 초가라는 공간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공감을 하게 되는 그런 공간적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눈길에 발이 빈 백화를 영달이 없는다. 여러분들 따뜻한 인간미도 있겠지만은 유대감, 연대의식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천역 대합실에서는 지향점 상실,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림, 네, 이런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를 해보자 그랬는데, 정씨, 영달, 백화 전부가 다 뭐라고요? 전부가 다 그래서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다음에 고달픈 처지의 인생들, 소외당한 삶의 모습들, 이를 바탕으로 그 등장인물들이 함께 길을 간다는 것이 그랬는데, 함께 길을 간다는 것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동질감, 유대감, 연대의식, 동질감, 유대감, 연대의식, 이런 것들은 원래 제가 이 현장 강의를 한다면 별표 땡이야 별 하나 때려가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 길에 드러난 갈등을 보기와 관련지어 생각하며 서사갈래의 특징을 살펴보자 그랬는데, 자, 누차 얘기를 합니다.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다 라는 거. 여기에 초점 맞춰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산업화라는 것이 물질적 풍요로움을 가져오기도 하였으나, 그 농어촌 공동체 붕괴라든지 고향 상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화된 빈부 격차 같은 것들, 그래서 사회가 나빠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가장 상징성을 가지는 것은 삼포라는 공간이 되겠는데, 과거의 공간이 있었다면 현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정처를 잃어버렸다. 그런 내용 정도로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